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수분 공급에 따라서 고추가 어느 정도 생장에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하고 이쪽하고 약간의 그 표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그 측량하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생전 처음 다뤄보는 거니까 그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에서 30cm 정도가 저 끝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시설을 이 안쪽에서 쭉 저 위쪽까지 올려다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쪽이 압력이 세고 저 위쪽이 압력이 훨씬 약합니다. 따라서 물이 공급되는 양도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위쪽은 예전부터 상당히 진 토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실 때부터 저 위쪽은 이 아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농사 지어 오면서도 경험해 보면 거의 농작물이 잘 안 될 정도로 저쪽이 훨씬 더 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부분에 고추들을 보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성장했고, 또 내일쯤 한 번 더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부터 확인을 해보면, 제가 비교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볼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 하나 정도 크기, 적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대충 크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 나무 크기는 한 1m 80,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 위까지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뒤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또한 그쪽에서부터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아서 물의 공급량이 많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쪽 방향은 물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수압도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해 주는 수분의 양을 보자면 제 뒤쪽이 훨씬 더 많고 이쪽이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위쪽으로 갈수록 고추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거 보시면 거의 이 모나미 볼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고추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질감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과피도 두껍고 재분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고추 가루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끝쪽까지 가면 이러한 고추도 있습니다. 동일한 품종인데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질량이나 이 채적 같은 경우에는 저쪽 그 물이 공급되는 쪽, 물이 많이 공급되고 수압이 세고 그쪽 아래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넝쿨도 이미 터널 형태에 가깝게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크기를 보시면 이런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쪽 고랑 뿐만 아니라 옆 고랑하고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고추가 모나미 볼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 옆에 고랑도 엄청난 크기의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이 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이 이제 제가 편의상 1번 줄이라고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모나미 볼펜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쪽 끝이 물이 공급되는 방향입니다. 저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압도 당연히 세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쪽이 표고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 물 공급량이 많습니다. 물론 이쪽 끝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젖어 있을 정도로 제가 항상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이 수분 공급이 적은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이쪽 보시면 거의 하우스 지붕 위로 닿을 정도까지 수세도 왕성한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윗밭에서 물이 내려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걸 막으려고 돌을 쌓기도 하고 여러가지 배수로도 제가 만들고 그랬습니다. 뭐 일일이 다 삽가지고 이걸 다 파서 저쪽으로 물 빠짐이 원활하게 제가 통로를 만들기도 했고, 이 안에 한 번 더 이렇게 배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우스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수 라인을 만들고, 이만큼의 여유 공간을 둔 다음에, 물론 높낮이를 저 하우스 가까운 쪽이 높고 이쪽이 낮게 만든 다음에 비닐을 깔고 보온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수분을 차단하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또 그 지지난해에도 보면 이쪽이 저 아래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점적 관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수분 양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수분의 총량이 이쪽이 저 반대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늘 제가 같은 양을 추비를 하고 같은 횟수의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오히려 물 공급은 제가 임의로 공급한 물 공급은 저쪽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쪽이 거의 2배 가까이 전체적인 크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토양이 기본적으로 워낙 습한 지역이어서 제가 하우스를 짓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수분을 좀 차단해서 현재는 거의 뭐 수분의 피해는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고추의 영양 상태라든가 생장의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은 수분을 따라서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고, 섭취한 양분을 또 원활하게 분해하고 그 식물의 각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분 공급은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쪽이, 이 아래쪽이 수분을 제가 인위적으로 많이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훨씬 더 그 수분의 함량이 많은 저 위쪽에 위치한 고추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강하고 수확량도 많고, 그리고 과피도 두껍고 또한 수세도 왕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수분 공급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는 갖추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